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프리로 일을 하든 결국에 이제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나랑 특별하게 이제 밀접하게 업무상으로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파트너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는 뭐 내부 파트너도 있을 거고 외부 파트너도 있을 거고, 그 같은 회사에서 뭐 특별하게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협력업체 이쪽에서 나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헤드헌터로서의 이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 이제 고객사가 되겠죠. 이제 채용 담당하는 사람이 저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파트너는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그 포지션에 지원을 하시는 사람들, 지원자가 저의 또 다른 파트너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헤드헌터로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로 꼭 이 사람은 꼭 합격을 시키고 싶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과 꼭 이 포지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지원자, 기억나는 지원자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 딱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제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는 이제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 지원자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좋고, 이 지원자가 원하는 이직을 꼭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이제 적합한 포지션을 찾고, 만약에 이제 면접이나 서류나 이 채용 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조언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원자들, 그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희도 뭐 사람 살면서 괜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괜히 뭐 별거 아니지만 저 사람은 좀 호감을 좀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떤 한 몇 가지 기준으로 딱 잘라서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 지원자랑 같이 뭐를 꼭 성사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솔직히 이 지원자분 입장에서도 전혀 마이너스 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목적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사에 이직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력자가,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조력자가 한 명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공통적인 그 지원자들, 같이 일을 하고 성사시키고 싶은 지원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연락이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락이 잘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회사를 뭐 다니시건 다니지 않으시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특히나 뭐 재직 중인 경우에는 뭐 회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회의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문자 정도 오겠죠. 지금은 통할 수 없습니다. 뭐 다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오겠죠. 문제는 이 연락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실제 통화는 안 되는 상황이면, 예를 들면 이제 문자도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문자나 카톡이나 뭐 전화, 여러 가지 이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이 안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연락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오전 10시에 문자를 뭐 연락하고 싶다, 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당일 업무 시간 이전에는 연락이 오고, 만약에 정말 그 한 날
회사 일이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바빴다. 도저히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고 뭐 집중도가 높고 다른 데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있었다.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퇴근하시고 나서는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락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소통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이직 과정 중에서 이렇게 가끔씩 확인을 해야 되거나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일정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면접이나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때에 연락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서로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경력 산출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중간에 실질적인 경력 세부 사항이랑 경력 요약 부분에 그 날짜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자도 드리고 이제 메일도 드리고 했는데 아침 10시쯤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날 하루 종일 답이 안 왔어요. 분명히 이제 제가 확인했을 때는 메일은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솔직히 이렇게 되게, 물론 중요하죠.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기는 한데, 월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아예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저도 2번이나 드리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런 다음에 한 3일 뒤에 전화를 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이 기간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답변은 지원 안 하겠습니다가 답변이었었거든요. 뭐 지원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확인하는 간단한 그 부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헤드헌터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 문자를 남기고 메일을 쓰고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 통화는 안 되고 이렇게 2, 3일을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 헤드헌터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뭔가 확인을 했을 때 본인이 전화를 못 받으실 상황이면 뭐 문자를 연락을 주시든가 아니면 뭐 몇 시간 뒤에 무슨 일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 지금 확인했다. 뭐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피드백이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잠수까지는 아니지만 연락이 안 되는 텀이 길지 않은 분들이 정말 좋아요.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같이 뭔가 이거를 좀 만들어 나갈 때 도움이 되고 분명히 좀 더 조력자로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피치모차 사정 때문에 뭐 몇 시간씩 딜레이 되는 건 상관없고 연락을 못 하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뭐 하루 이내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안 하고 뭐 그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감을 안 둔다는 이야기는 이 이직을 한다는 거에 자체에 그렇게 비중을 안 두는다는 얘기랑 저는 약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이 포지션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단지 제 뭐 수수료나 수입 때문에 막 이걸 같이 끌고 나가고 이러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락이 잘 되는다는 거, 요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헤드헌터들이나 채용 리크루터들을 하고 일을 하실 때 연락을 좀 잘 받아주시고 뭐 뭔가 문의가 왔을 때 그 피드백을 주는 기간을 너무 이렇게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래서 그 공통적인 특징이 연락이 잘 되는 거. 연락이 잘 된다는 건 이제 피드백이 이렇게 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솔직히 이제 입사 일정 다 합격하고 입사 일정 조정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고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격을 하고 이 회사에 가기로 생각을 한 마음을 먹고 이제 오퍼까지 사인을 한 상태라면 그 일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이제 면접 같은 부분, 면접을 솔직히 한 번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많은 경우 세 번까지도 보니까, 요렇게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뭐 온라인 화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반차가 됐건 연차가 됐건 휴가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면접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그 연차를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 일정을 조율할 때 되게 이제 좀 서로 힘든 경우가 있고 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후자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라는 게 그냥 지원자 입장에서 저는 그냥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모든 시간이 다 프리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잡으세요, 이것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퇴사를 한 분이라도 뭐 나름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재직하시는 분이면 더 그렇게 답변하실 확률은 없죠. 근데 다만 뭐 예를 들면 회사 측에서 먼저 뭐 다음 주 뭐 월, 화, 수, 뭐 오전, 오후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그냥 오케이, 이 중에 전 요때가 가능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의사를 먼저 이제 이쪽 채용 기업에서 몇 가지 옵션을 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재 다음 주 뭐 화수목 오전 오후 시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지원자가 그때 화수목에 출장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지방 출장이나 뭐 해외 출장이나 뭐가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보자고요.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일정 조율을 하기 좋은 사람, 일정 조율을 좀 더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면, 제가 그 원하시는 시간은 출장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 예를 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또는 그 다음 주 월화수목은 오전 오후 가능하니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면접 일정 조율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게 중간에 이제 헤드헌터가 이제 그거를 좀 잘 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일정을 이제 조율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되는 날을 물어본다기보다 반드시 피해야 되는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쯤에 면접을 회사에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다음 주에 정말 안 되는 시간을 먼저 알려달라. 그래서 만약에 뭐 수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쪽 채용 기업에다가 수목은 어렵고 월화수 중에 잡아보시죠, 이러면 일이 되게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율을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웹 퍼블리셔 쪽 포지션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력서를 받은 게 이제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요일 날 받아서 제가 잘 메이크업을 해서 채용 기업에서 전달을 했더니, 그 채용 기업에서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면접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 혹시 월화수목 중에 오전 오후 상관없으니까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조금 기간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뭐 금요일 날 월화수목, 그러니까 아마 좀 월요일은 어렵겠지만 좀 화수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오전 오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이 월화수목은 안 되고 금요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먼저 드렸거든요. 아, 금요일은 회사 쪽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그 다음 주는 혹시 어떠시냐, 시간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바로 딱 한 말씀을 하신 게 진행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야 뭐 아쉽기도 하고 채용기업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뭐 그냥 그분 의사를 100% 존중해서 네, 그 포지션은 그냥 진행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 그분이 이제 당연히 어떤 의미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이직이란 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고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월화수목은 안 되고 이제 금요일만 되는데 회사가 금요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뭐 회사가 금요일 안 되면 안 보겠습니다. 뭐 이러면 당연히 이 지원자분들도 그럼 나도 안 볼랍니다. 이러면 그냥 그거는 상관없어요. 클리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근데 금요일이 안 되면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는 혹시 안 되시는 시간이 있으시냐?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그 답변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면접 일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자랑 채용기업이 서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왜냐하면 채용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면접관의 스케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원자랑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은 좀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만들어 내겠다는 마인드는 좀 필요합니다. 당연히 채용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자기 팀원을 뽑으려면 팀장이 자기 일 할 거 다 하고 정말 직장인이 남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자기 커리어를 좌지우지할 만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직은. 그러니까 그런 이직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면접 일정이라면, 뭐,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좀 상단에 랭크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 오고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 사람, 그리고 면접 일정 조율을 할 때 조금 회사 입장이나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맞추려는 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헤드헌터랑도 일을 잘 하실 거고, 이직 과정을 같이 잘 하실 거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성공적인 이직을 이뤄내시는데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를 조금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직을 함에 있어서 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현이었습니다.